신랑이 입장할 때 군대식으로 경례하면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그럼 너무 웃길 텐데. 신부 측 하객들의 조롱이 예식장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군 장교들이 완벽한 도열을 이루며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예식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며 방금까지 비웃던 하객들의 표정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호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김태호는 눈을 떴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산자락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사이로 첫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풍경을 보며 태호는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걸린 낡은 군복을 바라보며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군복에는 수많은 계급장과 훈장들이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소장 계급장,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걸린 각종 공로 훈장들.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나라를 위해 바친 30여 년의 세월이 그 작은 천 조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방 부대에서 보낸 험난한 세월들, 부하들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군복의 무게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군인은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고 사업가들 눈에는 가난한 공무원 정도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은 돈이 곧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세상이었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태호의 귀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 준호의 검은색 승용차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준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현재 소령 계급을 달고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 태호의 마음은 뿌듯함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난 아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잘 잤다. 너는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태호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특별한 기대감이 느껴졌거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결혼 이야기 말입니다. 순간 태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벌써 35이 넘었는데도 결혼 소식이 없어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자식들은 벌써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는데 유독 준호만 혼자 지내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군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좋은 분을 만났느냐? 태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벌써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그 여성의 가족들은 군인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름은 박미영이고 대학교에서 교양 강의를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군인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죠. 저희가 만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호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직업을 이해해주는 여성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좋구나.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하면서 태호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당사자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양가 부모들의 마음이 맞아야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신부 집안이 좀 특별해서요. 부동산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고 서울에서 꽤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고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넓으신 편이죠. 태호는 준호의 말투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집안이라면 분명 군인 사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에요, 그냥.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니까 분명 잘 될 거예요. 태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택한 여인이라면 마음을 열어야지. 하지만 군인은 집안의 겉모습으로만 평가받아선 안 되는데. 일주일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신부 집안에 대해 말할 때의 표정을 떠올리면 분명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려운 상황은 많이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태호는 준호와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면을 보며 태호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온 자신이 과연 이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화려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죠.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려한 곳에서 과연 자신이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예약된 룸의 문이 열리며 박영수 부부와 딸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수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역시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미영은 수줍게 준호를 바라보며 인사했지만 부모의 차가운 분위기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건성으로 인사를 나누며 태호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이미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호가 입고 온 평범한 정장과 소박한 차림새를 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호입니다.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박영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고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미영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뭐 하시던 분인가요? 박영수의 질문에는 이미 깔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육군에서 30여 년간 복무했습니다. 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아, 그래요? 소장이면 그럭저럭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네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군인이라는 게 참 힘들죠. 월급도 적고 장래성도 별로 없고 말입니다. 박영수는 와인을 홀짝이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군인을 얕보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미영이 당황해서 말을 막으려 했지만 박영수는 이미 기세가 올라 있었습니다. 딸의 만류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아, 현실을 봐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인 한다고 뭐가 되겠니? 결국 힘들게 월급 받아가며 사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박영수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나라를 지킨 자신의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소령이라고 했죠? 소령이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미영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맞을까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박영수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박영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순진한 소리라는 듯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죠.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소령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박영수의 부인도 거들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미영이는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랐거든요.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출 수는 없죠. 이미 명품에 익숙해져 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인데. 태호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의 부모가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들이라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인 집안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촌스럽고 경직되어 보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에게 소개하기도 좀 그렇고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할까요? 박영수의 말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너무하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가 너무해요? 태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건가?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태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영수 부부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역시 그날 이후로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미영과의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식장 선정부터 시작해서 하객 규모, 식순까지 모든 것을 신부 측에서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박영수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결혼식 예산은 우리가 대부분 부담할 테니까 당연히 우리 뜻대로 해야죠. 박영수는 준호와 태호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돈을 내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태호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식장도 우리가 정한 곳으로 하고 하객 명단도 우리 쪽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부 집안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박영수의 부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마치 들러리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동료들이나 부하들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식순도 현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대식으로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촌스러우니까요. 박영수는 계속해서 군인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준호가 손짓으로 말리는 바람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답사를 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선택한 예식장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비싼 장식들로 가득한 홀을 보며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때요? 우리 미영이 결혼식에 어울리죠? 이 정도는 되어야 격에 맞다고 생각해요. 박영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과시욕의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화려한 곳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객 수는 신부 측에서 300명, 신랑 측에서는 100명 정도면 충분하겠죠? 어차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실 테고. 박영수의 말에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쪽 하객분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수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객이 많아야 축의금도 많이 거치고 결혼식도 성대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군인들이 얼마나 축의금을 낼 수 있겠어요? 박영수는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 사업 거래로 여기는 듯한 태도의 태호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 하객들에게는 미리 말씀드리세요. 너무 군대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달라고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매너가 중요하거든요.
박영수 부인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하객분들이 매너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군인들은 좀 거칠고 투박하잖아요. 이런 세련된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태호는 이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꼭 참았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는 날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는 수천만 원짜리 디자이너 제품이었지만 신랑의 턱시도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턱시도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신부 드레스에 비해서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비싼 걸로 바꾸시죠. 하지만 이미 예산이 준호가 말하려 하자 박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우리가 도와드리죠. 대신 우리 말을 들으세요. 결혼식은 한 번뿐인데 촌스럽게 할 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하려는 박영수 가족의 태도에 태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으려고 했지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신랑 측 소개 부분에서 태호의 경력을 어떻게 표기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굳이 군인 출신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안 될까요? 박영수의 제안에 준호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자랑스러운 경력인데 왜 숨겨야 합니까? 자랑스럽다고 해서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죠. 우리 하객들 중에는 사업가들이 많은데 군인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결국 초대장에는 태호의 군 경력이 축소되어 기재되었습니다. 태호는 이런 현실이 서글펐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할 뿐이다. 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게 둘 순 없어. 결혼식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박영수 가족의 하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태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신랑이 군인이라면서요? 맞아요. 소령이라고 하던데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군인으로 살기 참 힘들죠. 특히 결혼하면 더 힘들 텐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태호는 어깨가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편견 어린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박영수는 신랑 측 하객들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소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신랑 측 하객들인가 보네. 역시 군인 집안답게 수수하군. 박영수의 친구가 비꼬듯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오늘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태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아버님이시죠? 저는 신부 고모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정말 군인이 맞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인을 하다니 참 용감하시네요. 겉으로는 인사말 같았지만 속뜻은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예식장 안쪽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신랑 집안은 정말 초라하다더라. 그러게요. 아버지가 그냥 시골에서 은퇴한 군인이라고 하던데 미영이가 왜 하필 군인하고 결혼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눈을 멀게 하나 봐요. 현실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태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주요 하객들에게 신랑 가족을 소개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신랑 아버지십니다. 군인 출신이시고 성실하게 사셨죠. 다만 좀 소박하시긴 하지만 이런 식의 소개에 태호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랑은 현재 육군 소령으로 복무 중이시고 신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역시 군인이네. 월급이 얼마나 될까? 아무래도 신부가 고생할 것 같은데.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런 말들이 태호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때 박영수의 친구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 군대식으로 경례하면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그럼 너무 웃길 텐데.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습니다. 태호는 이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군인들은 딱딱하고 재미없어. 결혼식마저도 훈련소 분위기로 만들까봐 걱정이야. 이런 말들이 계속되자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해요. 너무하잖아요. 미영이 조용히 항의했지만 박영수는 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미영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성공한 집안이고 저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박영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신랑 측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께서는 정중하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또다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군인 신랑 등장이네. 과연 어떻게 입장할지 보자. 설마 정말 경례하면서 들어오진 않겠지? 조롱이 이어지는 그 순간 예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수십 명의 군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정복을 차려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떠들던 하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박영수를 비롯한 신부 측 하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식장 입구에 도열한 수십 명의 군 장교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정복은 햇빛에 반짝였고 가슴에 달린 각종 훈장들이 위험을 더했습니다. 태호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장면을 꿈에서나 상상해 봤는데 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해 두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께서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 장교들이 일제히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그 소리는 예식장 전체를 울렸고 모든 하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방금까지 떠들고 웃던 신부 측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엄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장교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자 그들은 차례대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호 역시 한 명씩 답례를 하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준비를 해두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아들을 바라보는 태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함께해주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방금까지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대단하네. 군인들이 저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왠지 숙연해지는 느낌이야. 박영수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군인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존경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많은 장교들이 한 동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도착하자 장교들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령의 목소리는 예식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랑 김준호 소령은 저희 사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분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 정신은 모든 부하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령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님이신 김태호 소장님께서는 저희 모두의 선배이자 스승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태호 소장님께서는 30여 년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셨고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은 소장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대령의 말에 장교들이 다시 한번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이번에는 더욱 힘찬 함성이었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그 울림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모두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영수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았던 김태호가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박영수는 부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준호 소령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료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며 군인 정신의 구현입니다. 하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령의 말에 태호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군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의 편견 어린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경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준호 소령의 삶과 헌신에 대한 증명이며 그의 아버님께서 쌓아올린 명예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장교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하고 장엄한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했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했다니. 다른 하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숭고한 것이었구나. 박영수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태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었구나. 이 순간 예식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무시와 조롱 대신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대령의 말이 끝나자 예식장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을 위해 더욱 특별한 계획을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영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 김태호 소장님입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하자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단순히 군인이 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하객들이 더욱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영수와 그의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30여 년간 한 번도 나라를 위한 헌신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조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죠. 이 말을 들으며 태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후배님들께서는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죠. 준호가 장교들을 바라보며 말하자 그들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장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태호 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단순히 전술이나 전략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정신력과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은 저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또 다른 장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말에 태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했던 말을 부하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장교의 말에 신부 측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물질만 중시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준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군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하객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예식장 전체가 뜨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의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지켜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뒤를 잇는구나. 군인의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증명했다. 장교들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김태호 소장님, 김준호 소령님. 이 함성은 예식장을 넘어서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호텔 직원들과 다른 하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영수의 부인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었다니. 박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너무 속물적으로 생각했나 봐.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동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예식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영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난 박영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농담이었소. 이렇게 많은 장교분들이 직접 축하하러 오시다니 참 대단하군요.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그의 변명 같은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박영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저희에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장의 말에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소령은 저희 사단에서 존경받는 지휘관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 정신은 모든 부하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그의 삶과 헌신에 대한 증명입니다. 준장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박영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말이죠. 박영수가 마지막까지 경제적인 논리로 대항하려 하자 또 다른 장교가 나섰습니다. 경제적인 면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장교의 말에 신부 측 하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돈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이때 미영이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준호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잖아요. 미영의 말에 박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더 이상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미영의 간절한 호소에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태호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준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준호 소령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준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수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영수가 사과하자 예식장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여전히 엄숙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준장의 말에 박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인지 몰랐거든요. 이때 태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이런 날에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가장 큰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오히려 관용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박영수 씨께서 사과하셨으니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의 너그러운 태도에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존경받을 만한 리더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태호의 관용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태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살아봅시다. 태호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교들도 태호의 리더십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용과 화합을 추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거든요.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관용과 리더십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태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태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거야. 예식장은 이제 완전히 화합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갈등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예식 진행을 알렸습니다. 이제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냉랭함과 무시는 사라지고 모든 하객들이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미영이 아버지 박영수와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박영수의 표정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군인 가족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진정으로 이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미영이 단상에 도착하자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교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고 예식장 전체가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신부 측 하객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서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이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약이 시작되자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미영의 말에 태호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씨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결혼 선언이 이루어지자 장객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였습니다. 특히 장교들의 우렁찬 함성이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준호 소령, 박미영 여사.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박영수가 직접 태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장님, 아니 사돈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살아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영수의 부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영이와 준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호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면서 양가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장교들에게 군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고, 장교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호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의 명예, 그리고 가족의 자존심. 오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관용과 리더십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야말로 고맙다, 아들아.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었구나. 부자가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미영이도 다가와서 태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보자. 피로연이 끝날 무렵 박영수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박영수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면서 태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자부심과 가족의 존엄이 드러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장교들이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태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길러낸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군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단순한 혼례가 아닌 군인의 자부심과 가족의 존엄이 드러난 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명예와 존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